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어, 대통령을 향한 탄핵 내란이 드디어 종료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탄핵을 시도했던 그 자체를 내란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그게 내란이 아니고요. 계엄령은 원래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판단할 때 이 계엄령이 아니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겁니다. 계엄령 발동하면 그거 자체가 내란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엄령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나라가 정말로 막가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잡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내년도 예산안 그 배정 보십시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 모든 걸 다 대못을 다 박아놨죠. 꼼짝도 못하게 해놨죠. 동해 대왕고래 그 동해 가스 그 개발하는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 예산 배정 없습니다. 그 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검찰 발목을 묶었죠. 특수활동비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냥 그냥 0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예산도 그냥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못질해 놨죠. 그런 것뿐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보게 되면 20여 가지가 넘더라고요. 그 대신에 또 이재명표 뭐 정책이랄까? 문재인이 뭐 계속해서 그냥 헛질을 했던 소위 인제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예산안을 또 많이 올려 놨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들 삼짓돈처럼 예산을 운영해 했던 겁니다. 여당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저런 식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칼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 또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비단 그 예산뿐 아니고요. 그동안 저들이 저지른 그 막가파 행위들 중에 국가기관의 수장들을 상대로 그 탄핵을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야말로 탄핵이 오직 정치적 행위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냐 뭐 계속해서 탄핵질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탄핵, 탄핵. 급기야는 중앙지검장,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요. 검찰총장 탄핵, 대법원장 탄핵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라는 것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검찰총장을 탄핵한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상. 법무부 장관 뭐 이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런 걸 시도하는 중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했고요. 그들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했죠. 근데 실패했죠. 탄핵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죠. 국민의힘이 그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가 참석을 했고요. 김혜지 의원이 참석을 했고, 또 누굽니까? 김상욱입니까? 김상욱 의원입니까? 참석을 했었죠. 김상욱 의원은 참석을 하고 반대표를 던졌죠. 안철수는 뭐 찬성했겠죠. 어쨌거나. 그리고 김혜지 의원은 뜻밖인데 말이죠. 그것도 자기 나름의 소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소 이제 아슬아슬했지만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하자면은 국회 전체가 다 국회의원 전체를 볼 때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데 200석이 필요하거든요. 몇 석이 모자랐습니다. 자 아슬아슬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해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그 자체는 어떤 논리를 적용하더라도요. 내란이 아닙니다. 내란이. 내란은 오히려 정당한 대통령의 고유한 그야말로 고도의 통치 행위가 이 계엄령인데 과거에는 국회 해산권까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없잖아요. 그래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이 비상대권에 가까운 게 이 계엄령인데 계엄령 자체를 저들이 구사하는 그 자체를 쿠데타다, 뭐 친위 쿠데타다,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 아닙니까? 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군.
이제 군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저들은 쿠데타 이런 것과 자꾸 연결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르다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야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 어디 가도 이런 야당은 없어요. 이건 우파 좌파를 말하기 이전에 정말 막가파들이 지금 어 여의도를 지금 장악하고 국정을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 통치 행위에 대해서 저들이 저런 식으로 탄핵을 하겠다고 나선 것, 그리고 결국 실패했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바로 내란이다. 내란 선동이다. 내란 수괴는 누구 오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이다? 한동훈도 거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은. 자, 어쨌거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들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앞으로 뭐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탄핵 의결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숫자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국민의힘 사정을 볼 때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론을 계속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정치적 어떤 큰 고려 요인들 중에 많은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만 탄핵이 일단 불거지면 모든 걸 다 뒤에 덮어버리죠.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이야기하는 게 벌써 시시해지잖아요.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이가 실패해도 계속 이제 추진하게 되면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 B급, C급이 된다고요. 화제력이, 이슈력이. 어차피 이제 이재명은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노출이 됐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자, 그런 속에서 새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탄핵한다라는 저들의 이제 노림수, 꼼수, 정말 파렴치한 행위인데요. 여론을 계속해서 탄핵 여론으로 몰고 간다라는 이유, 그것 하나 말고는 달리 이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방탄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빨리 이 탄핵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제일 좋은 최강의 카드는 뭐겠습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뭐 부정선거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어느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조사했던 기관의 수장이 직접 대국민을 향해서 그 상황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경천 동지할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판을 완전히 이제 뒤집을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기대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정말 대통령이 뭐 충분히 자신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선관위를 향한 계엄령이었습니다. 선관위 하나를 때리기 위한 계엄령이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보게 되면 선관위에 있는 그 큰 서버들 있잖아요. 서버는 굉장히 큽니다. 서버라고 하면은 그게 일종의 컴퓨터인데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용 PC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공장에 가면 큰 어떤 뭐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커요. 그래 그걸 만일에 들고 나갔다. 그거를 확보했다. 들고 나갔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그건 사진이 찍히거나 CCTV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제 그건 없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우파에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을 때 전격적으로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국회로 먼저 간 게 아니에요. 계엄령이 이해가지고 계엄군이 국회는 200 뭐 수십 명 갔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중앙선관위로 달려간 겁니다. 3분 만에 들어갔다 그래요. 바로 그 주변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벌써 몰래. 그러고 나서 전격적으로 들어갔던 게 바로 서버가 있는 곳 그리고 거기 중요한 어떤 선거 관련 데이터가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막 한 그런 것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죠? 그래서 서버는 갖고 나가지 않았지만 서버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요. 거기 간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약 3시간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3시간이면 꽤 방대한 자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속도 빠릅니다. 요즘에 서버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옛날처럼 속도가 느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장 하드 같은 것, 성능 좋은 외장 하드로 그 데이터를 옮기게 되면 순식간에 그냥 들어온다고요. 그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3시간 정도면 충분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도 있지만 다는 아닐지 몰라도 일부만 들어왔어도 충분히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큰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요. 더 인제 중요한 이야기는 그 계엄령을 내릴 때 그 발동시킬 때 이전에 벌써 대통령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자료 확보가 되어 있었다. 요식 행위로서 계엄령이 필요했을 뿐이다. 요런 겁니다. 이런 계엄령 같은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부정선거를 발표하게 되면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응? 조사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엄령을 내리지 않고 만일에 그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은 거대한 혼란이 일어나겠죠. 이런 경우에 야당이 순순히 그거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하는 말 보십시오. 부정선거 이슈가 터지자마자 선관위로 그 계엄군이 갔다라는 이야기가 터지자마자 지금 한 소리가 뭡니까?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정부가 지금 부정선거 업무서를 그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틀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저렇게 나온다고요. 정부에서 꼼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뭔가를 발표했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그거를 조작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절대 순탄하지 않습니다. 설령 부정선거를 그 증거를 잡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뭐 조치를 하고요 수사를 돌입하더라도 이게 결판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1심 하나만 뭔가 이렇게 재판 과정을 이제 거친다 그러면은 그게 드러나는데도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완전 한 방에 왕큐에 끝낸다. 그냥 완전히 그냥 180도 상황이 역전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무리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야당 하는 거 꼬라지 보십시오. 꼴 보십시오. 분명히 그걸 윤 대통령을 오히려 공격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로 그냥 조작을 한다라고 조작 아닌데 조작한다라고 저들이 조작한 놈들이 조작이라고 또 역공하고 나올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이 계엄령은요 오로지 부정선거 하나만을 잡기 위해서 이랬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싸움은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것을 천하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보다도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범보수 결집입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부정선거는 솔직히 대통령의 권한으로서요. 당장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 이런 게 계엄령이면 몰라도 계엄령이 아닌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설령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그 움직여줄 군이 없습니다. 경찰도 안 움직여요. 그거는 지금 봤잖아요. 우리 지금 계엄령을 내렸을 때 계엄령이 진짜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뭐 그냥 뭐 우하고 이렇게 군 일부가 동원되었는데 그 동원된 군들 그리고 동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 내부에서 그 장성들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이제 기관 네 이제 수장들이 하는 그 행태를 보십시오. 벌써 야당하고 접촉한 그런 뭐 상황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엄령 자체가 국민적 어떤 비판 뭐 지탄이 있다 생각하고 모든 언론이 그냥 윤 대통령을 공격하자 소위 군인들이 윤 대통령과 등지는 듯한 그런 어떤 발언도 막 합니다. 때문에 말이죠.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걸리는 사이에 여야 전체가 뭐 완전히 그냥 결단이 날 겁니다. 야는 야대로 그냥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향해서 현 정권을 향해서 공격하겠죠. 조작한다고 오히려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보수 결집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면은 한동훈 같은 저런 스탠스로는 범보수 결집이 안 돼요. 계속해서 갈라치기 분열이 일어날 뿐입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한동훈 본인 중심으로 가자고 한 것 같은데 될 수도 없는 게 한동훈은 벌써 이재명의 게임이 안 되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 지지율 조사 벌써 몇 달째 이어집니까? 반의 반 이 수준이야. 반도 안 돼. 3분의 1 수준, 뭐 2.5분의 1 이런 식이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나설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이잖아요. 여권이잖아요. 정권 전체의 힘을 갖고 이재명과 저들
야권 세력을 이렇게 제압해야 됩니다. 자, 결국 그러자면은 지지율이 이제 필요합니다. 범보수, 범우파라고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일부 결집은 만들 수가 있겠지만 자신의 지지율 범위 안에서 한동훈 중심의 어떤 그런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뭐 좀 되겠지만 진짜 범보수, 범우파 40% 지지율입니다. 그걸 만들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윤 대통령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죠. 한동훈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한동훈이 가는 길은 범우파, 범보수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은요. 소위 우파 보수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얻을 수 있는 큰 지지율을 말합니다. 그걸 저는 40에서 45 정도로 보는데요. 그걸 하자면은 대통령이 이번에 던진 이 승부수가 통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크게 일단 끌어모으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에 태도와는 달리 당이 이제 당에 일임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대국민도 이렇게 담화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 자체도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니까 원내대표도 이번에 사퇴한다 그러네요. 어쨌거나 뭐 이런 어떤 전국 혼란상을 책임지고 이제 물러난다. 추경호 참 잘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입장이고 이렇게 되면요 원내대표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저는 한동훈도 아마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본인은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도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탄핵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직무에서 내려놓고 퇴진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을 압박하겠다,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한동훈이 완전히 이제 대통령과는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에 대통령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선언했고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거대한 범보수, 범우파 세력의 큰 부분을 스스로 잘라낸 겁니다. 완전 저거는 죽을 자리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이 좀 길었는데요. 딴 거 없습니다. 범우파, 범보수가 결집하면은 무조건 지지율이 크게 나옵니다. 40%. 저는 이번에 이 계엄을 계기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 갤럽 기준 30%, 리얼미터 기준 40%. 일단 1차적 목표가 이건데요. 이 수치가 나와버리면 저들이 지금 대통령을 향한 탄핵질, 탄핵 선동 이게 모두 실패합니다. 지지율 앞에 전부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저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만드는 것 그리고 10% 초반 정도로 만드는 것 이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20%대에서 한국 갤럽 기준으로도요. 강하게 저항하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조금 올라와야 됩니다. 한국 갤럽 기준으로 10%만 올립시다.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40 넘는 것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게 대통령 뜻대로 여권 그리고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다시 이제 주도권을 쥐고 전국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시겠죠? 부정선거 이슈가 한 방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런 측면은 있지만 대통령이 실제 그걸 갖고 저들을 막 잡아들일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계엄령 하나가 있는데 그럼 또다시 계엄령을 발동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은요. 만일에 계엄령 아니면 재판을 거쳐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결국 지지율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전국 주도권이 여권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여권에서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저쪽을 이길 수 있는 차기 주자를 새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동훈에서 누군가로 지금 선수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